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후 회복 과정을 경험한 아내와 함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저희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서는 실제 배우자 외도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부부관계 회복까지 하신 스펙타클한 전 과정을 다 겪으신 아내분이 몇 분 계신데요. 몇 분이 아니고 많이 계시죠. 그 중에서도 닉네임이 좀 특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돌아온 도라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설마 진짜 도라이는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카페 회원분들 대부분이 그 회복에 대한 열망도 매우 크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이 어떤 과정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요. 그래서 카페 회원분들에게 회복 과정 도라씨에게 물어봐 라는 그 댓글 참여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중 몇 가지 질문을 발췌해서 직접 도라씨님과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도라씨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돌아온 도라시입니다. 도라이 아니고요. 네, 도라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카페 회원분들이 여쭤본 말입니다. 첫 네. 번째, 배우자 외도 과연 정말로 용서가 되나요? 정말로 용서가 되나요? 라고 네. 안 됩니다. 오 마이 갓. 용서하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그럼 현재 남편과 난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속으로 그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그리는 모습은 네. 남편과 서로 스트레스 주지 않는 관계로 살고 싶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면 같이 안 살면 되겠죠? 아, 네. 저는 아주 행복한 꿈, 전원주택에서 남편이랑 아닙니다, 서로 아닙니다. 껴안고 그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관계, 주고받지 않는 관계. 되게 심플하네요. 그럼 네. 세 번째, 배우자 외도를 경험하면 우리가 생기는 병, 바로 의심병이 생겼을 거잖아요. 네. 혹시 현재도 예전에 그 도라시 흥신소처럼 막 불륜 커플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뒷조사를 계속 하고 계시나요? 아, 제가 흥신소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아, 정말요? 네. 그냥 취미생활 저도 모르게. 네. 그런데 남편 뒷조사는 안 합니다. 왜냐면 네.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네. 그리고 한번 시게 들켰기 때문에 네. 상대방도 굉장히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기에 그렇게 됐을 걸 알기 때문에 네.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은 삼땡폰만 주장창 썼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갑자기 사과폰으로 바꾸더라고요. 아, 이 자식이 정신 못 차리는 애플폰은 사과. 아, 네네. 그래서 사과폰은 바라폰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걸 네. 내비뒀어요? 은연 없이 그냥 바꿨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작년부터 노래를 불러서 네. 뭐 그거 삼땡페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안 되는데 불편한데 왜 바꾸냐. 네. 그랬는데도 바꾸고 싶다고 노래 부르더니 결국 지 맘대로 바꿔왔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 건데 어쩌겠어요? 네. 그렇게 그냥 상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감추려고 마음 먹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괜히 네. 뭐 뒤지면서 내 속 태우고 그거 뒤지느라고 또 머리 짜내고 에너지 네. 낭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네. 굳이 뒤지지 않아도 걸릴 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젠가는. 네네. 그럼 네 번째, 굉장히 야식골랑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이라서 대답을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섹스. 성관계는 어떻게, 얼마만큼 자주 하시나요? 자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네. 아니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도 뭔가 네. 의무방어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이요? 네. 저희는 원래 네. 그렇게 서로 남남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럼 한 달에 몇 번? 일단 그 자세한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관계는요. 네. 저희 부부의
부부는 원래 관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주 안 하는데 네. 남편과 회복을 바란다. 진정한 회복을 바라고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살을 맞대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킨십. 네, 네. 스킨십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마음이 풀어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지내고 싶다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제가 또 나중에 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 관계 중에 당연히 생각이 납니다. 아, 생각이 나는데 세 명이서 하는 그 느낌. 어쨌거나 그 생각이 나는데 그냥 네. 그 상황에 현재 나하고 남편만 있다는 그 상황에 집중하고 이건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이다 생각하셔야죠. 왜냐면 우리도 욕구가 있는데 네. 안 그럼 돈 주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내가 한다 생각하고 하시고 잘했다 그럼 5만 원 주고 못했다 그럼 분발해라 이러면서 네. 10,000원 주고 그렇게 해보시소. 저는 돈 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짜로 하실 때 하고 싶을 때 하십시오. 네,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내가 원할 때 내가 네.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안 하기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와 이혼을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들 때는 언제인가요? 당연히 제가 이혼 안 한 이유이기도 한데 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요. 그렇죠. 뭐 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애들을 보면 안 하길 잘했다 싶고 네. 그리고 또 제 맘대로 사고 싶은 대로 다 살 때 네. 그러니까 저 요즘 쇼핑 안 하고요. 정말요? 네. 믿어도 돼요? 네. 뭐 많이 안 하고요. 네, 네. 네. 제 쇼핑 말고 네. 애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하는 거 그냥 그래 뭐 복숭아 먹고 싶어. 그래 네. 뭐 수박 뭐 예를 들면 한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 비싸잖아요. 네, 제가 네. 한겨울에 수박을 사봤어요. 네. 그리고 애들이 뭐 갖고 싶다 이런 거 다 사주고 이럴 네. 때 뭘로 사겠습니까? 남편 카드로 네. 쓰면서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혼 안 한 건 네. 뭐 아주 종종 화가 나고 짜증나게 네. 할 때마다 후회가 되지요. 네. 짜증이 정말요? 진짜 후회돼요? 이혼 안 네,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그냥 이혼해서 나 혼자 편히 살 걸 이런 생각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혼했으면 또 이혼하지 말고 살 걸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은 원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못 그쵸. 참겠다, 진짜 이혼해야겠다 싶으면 언제라도 할 겁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스트레스가 좀 덜 쌓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왜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사표를 넣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언제라도 사표를 던질 마음으로 다니면 그 네. 직장을 자기 맘대로 네.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에서 가정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삽니다. 현재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6번째, 그 회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스스로의 회복과 치유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노 표출을 하지 않고 치유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제가 네. 카페 회원분들이 제가 네. 분노 표출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분노 표출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이 캔디님과 좀 많이 다르게 네. 겉으로 하지 않고 저는 주로 카톡으로 굉장히 장문의 문자를 하면서 네. 캔디님이 맨날 그만해라 할 정도로 막 미친 듯이 몇 시간 동안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남자들이 원래 그거를 스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또 그걸 다 읽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 네. 식으로 분노 표출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기억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언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네가 언제 이런 행동을 네. 했다. 막 이렇게 자세하게 막 미쳐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 성격이 얼굴 보고 뭐를 대거리를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종종 머리통도 치고 발차기도 하고 싶지만 네. 그게 원래 한 번 하면 2번 하고 싶고 맞아요. 때렸는데 마음에 안 들면 더 세게 때리고 싶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더 솔직히 뭐 말하자면 저도 유책이 눈치를 봅니다. 왜냐면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머리통을 빡 치면 어떨까? 네. 이런 상상을 하죠. 그런데 네. 유책이가 또 그렇게 맞았을 때 참긴 하겠지만 티를 낼 거고. 그쵸. 그러면 제가 제 성격에 그 티 내는 걸 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좀 참고 평화를 유지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거저거 따져서 네. 선택한 거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심한 표출은 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회복이라는 거는 제가 종종 글을 쓰지만
유체기가 아닌 나 위주의 삶을 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네. 삶의 네. 질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지만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기억도 선명하긴 한데 점점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 옅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것저것 다 따져서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맞는 거죠. 내가 선택을 했다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인드로 가시는 거고, 그 밑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나 위주의 삶을 살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7번째, 잘 지내다가도 쌍판대기. 이거 아내분이 적으신 건데요. 얼굴입니다, 얼굴. 우리 경상도에서 쌍판대기를 하는데, 쌍판대기를 보면 분노가 올라오는데 살면서 두고두고 갚아줄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네. 두고두고 그 바람 외도 했던 거를 네. 계속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답!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도 이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절대로 이전에 바람 펴서 이렇게 그 얘기를 꺼내지는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꺼내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네. 그거고 지금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네. 그래서 뭐 두고두고 갚아준다는 거를 두고두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굉장히 치사하게 좀 약간 치사가 아니라 유치한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런데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근데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네. 무조건 유책이 반찬이 됩니다. 오 마이 갓. 뭐 일부러 네. 조금 더 묵혀 둘 때도 있고요. 네. 뭐 냉장고에서 오래된 걸 찾았다. 그러면 버리지 않고 네. 냉장실에 놔뒀다가 네. 다 볶습니다. 무조건 네. 다 볶아요. 그래서 그냥 주고 네. 그리고 살피죠. 배가 안 아픈가? 안 안 아프더라고요. 볶으면 문제 되네. 없는 거죠. 예, 네네. 볶아요. 생으로 네.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칫솔로 네. 변기를 닦는다는 아내분들이 있는데 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게 어딨어. 바람이 더 너무하지. 안 됩니다. 변기 안 되고요. 그래서 회복이 나는 안 됐나 보지. 네, 변기 아니고 저는 칫솔거리나 세면대만 닦습니다. 그리고 네. 속옷이랑 양말을 같이 빱니다. 참고로 저희 유책님은 네. 무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양말은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걸레를 빼먹었어요. 기본 옵션이죠. 양말 쓰고 저는 아직 덜 됐습니다. 걸레. 다음부터는 걸레 너무 약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너무 이게 갚아주는 방법이 약해서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가정 회복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다음 8번째, 악랄해진 유체기 그리고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악랄해진 유체기의 행동이나 뭐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이건 안 끝났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분에 대한 거는 캔디님한테 상담을 받으시고요. 네. 왜냐면 이건 제 전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가지고 네. 근데 뭐 혼자 노력한다고 회복이 되는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네. 믿음이 깨진 건 유리그릇 깨진 것과 같이 다시 붙여지지 않을 겁니다. 붙일 네.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유책이 이러든지 말든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네네. 물론 속이 상하고 열도 받죠. 네. 그냥 잠잠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내 위주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이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오케이. 그럼 9번째, 잘 지내다가도 유체기를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혼자서 졸라 욕하고 졸라 운동하고 땀 뺀 네. 다음에 샤워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쳐잡니다. 그럼 본인한테 집중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마음을 네. 전향을 시키는 거네요? 왜냐면 어차피 네.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일 거 아니고 네. 뭐 쌍판에 대고 욕할 거 아니니까요. 그래봤자 싸움은 더 커질 거고 네. 거기서 만약에 유채이가 한마디라도 음.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더 상처를 받을 거니까 네. 그냥 꿈속에서 죽여야죠 뭐. 네. 너무 소극적인가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네. 운동하고 샤워하는 거는 뭐 샤워에 집중하시거나 네. 운동을 하시거나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일단 화가 날 땐 3초 숨을 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진정시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0번째, 도라시님 미래는 언제나 유채기와 함께 평생 사는 것이 맞나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누가 자기 미래를 평생 어떻게 산다 이 말 그쵸. 자체가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변명은 아니지만 절대 유채기와 함께 사는 미래를 그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뭐 같이 살 수도 있겠죠. 같이 네. 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지거나 참고 살 만큼 이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뭐 파파 할매가 돼서라도 네. 뭐 황혼 이혼이라도 할 건데 그때 늙어서 네가 젊었을 때 이랬으니까 내가 이제 너랑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일부러 내치진 않을 거고요. 네. 뭐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야죠. 그럼 뭐. 계속 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네, 뭐. 네. 같이 사는 게 좋죠. 미래 계획 세워서 뭐 합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원래 가족 지키고 사는 게 좋죠. 그럼 네. 11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도라님이 너무 외로울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사실 사람 성향이 외로움을 네.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 맞아요, 느끼는 사람이 맞아. 있을 건데 저는 외로움을 좀 안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거나 네. 그래서 외롭다기보다는 저는 우울할 때가 좀 있는 편인데요. 네. 그냥 우울할 때는 우울하게 있어요. 우울하면 네. 푹 빠지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계속 우울하진 않으니까 제 음.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그러다 네. 보면 우울할 새가 또 없어져요. 헤어 네. 나아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집에 네. 엄청난 귀염둥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네. 귀염둥이한테 위로를 많이 받죠. 그래서 네. 스킨십을 많이 하고 네. 뽀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녀랑 같이 사니까. 네. 예, 근데 왜 귀염둥이들이 두 명이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하나랑 뽀뽀하면 옆에서 하나가 또 나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제가 외로울 새가 없는 것 같고 마음도 위로받고 근데 이제 어른한테 위로받고 싶을 때는 네. 캔디님한테 거짓말 하시네. 아, 네, 그러면 일단은 1번부터 11번까지는 이제 카페 회원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장난삼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말로 온 과정을 다 경험하면서 저도 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고 그걸 또 오롯이 본인 스스로가 그걸 견디시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저도 아직 2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네. 20년 지난다고 해서 잊혀질 것 같진 않고요. 네. 일단 지난주에 펜땡하우스 네. 드라마를 보니까 기억을 지우는 약을 먹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부작용이 조기치매래요. 이게 부작용이 음. 없으면 당연히 먹고 싶겠지만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약 있으면 드시겠어요? 근데 부작용이 있든 없든 이런 약은 일단 없으니까 약 네. 먹기 전까지는 잊혀지지 않을 거고요. 네.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고 매일 10번씩 아니 그냥 하루 종일 생각나던 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생각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네. 건데 그럴 때마다 매번 분노 표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사실상 이혼을 했으면 열받을 때마다 쫓아가서 때릴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요. 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아프더라도 그냥 아파야죠 뭐. 아프고 낫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뭐 캔디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게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내 생활에 집중하고 내 위주의 삶을 살다 보면 유채기 때문에 당연히 열받고 속상하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네. 유채기한테 완전히 집중하고 네. 있는 것보다는 10번 아플 거 5번만 아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혼 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적고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합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유채기 월급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돈이네. 네네. 내가 아쉬워서 선택한 거니까 저도 참는 게 있어야겠죠.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적반하장으로 나오지 않는 유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맞는 있어요. 거죠. 네. 남편이 가출해가지고 이혼 소장 보내봐봐.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안 겪어본 일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유체기들의 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서 이건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안 나가는 유체기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졸라 갈구긴 하지만 또 네. 저 엄청 잘해줍니다. 졸라 잘해주기 때문에 이러면 삐 잘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밥을 매일 차려줬어요.
그 먹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매일 차려주고 치우는 건 당연히 안 했지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챙겨주고 어제도 느낀 건데 유채기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할 뿐이지 생활은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제가 밥 차려주죠. 살림 챙겨주죠. 애들 챙겨주죠. 그냥 저 땡은 엄마랑 사는 거랑 똑같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유채기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저랑 사는 게 자기 삶이 편하니까 그리고 저도 얻을 게 있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든 삶의 평안함이든 이혼을 안 하기를 제가 선택한 거니까 이혼하고 꼴 보기 싫은 쌍파떼기 안 보고 사는 것보다 괴로운 게 있더라도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 땐 힘들고 우울할 땐 우울하고 뭐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고 슬프면 울고 뭐죠? 캔디? 외로워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슬프면 울어야죠. 그렇게 쉬다가 다시 기운 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외도를 잡았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캔디님 상담 아니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건 상간자 소송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캔디님 상담. 근데 상담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영업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아니면 어디 가서 헛돈 쓸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과 상담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약을 복용하시고요. 저는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면제라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살이 너무 빠져서 몸이 힘들어지고요. 사실 약을 먹어도 살이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본인은 캔디님 상담을 받잖아요. 근데 남편이나 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추가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는 부부 상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운동하시고요. 본인 몸 관리하셔야죠. 건강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식.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휴식 안 하고 미친 듯이 달리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저는 그 도라이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따발초처럼 다다다다다 하고 약간 흥분된 상태로 말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저 원래 이런데요? 아니요, 평소에는 네 캔디님 아니에요 이러는데 정말로 아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큰 것 같고 사실 이 가정회복 과정까지 다 오신 분들은 도라시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감될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저처럼 할 거 다 하고 분노 표출 다 하고 바닥까지 다 보인 경우에는 회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 본인도 죽을 것 같았지만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상대방도 그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 이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고요. 근데 제가 저처럼 무조건 참으라는 거 아니고 저 무조건 참지 않았고요. 그 배우자의 성향을 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캔디님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캔디님이 했던 거에 반만 하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요.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성질이 워낙 더러워가지고 소심하고 더러워서 제가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웬만큼 견디는 남편이 있다 하면 그냥 쌍판택에 한 대 정도는 치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 카페 회원 중에서는 13차 박사까지 하신 분 계세요. 그래도 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 남편도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했으면 참지 않았을까 한 기대를... 7차 정도까지는 참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2차. 2차? 네. 2차로 이제 마무리 짓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맨날 도라이님 하다가 아닙니다. 도라십니다.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카페에 또 글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 마지막으로 정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으시네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원래 많이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마인드 디톡스 많은 회원분들 제발 힘내시고요. 특히 날땡님, 제가 지금 두 글자 말하면 다른 회원님들이 너무 서운하실까봐 날땡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케어하시느라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본인 시간 제발 가지시고요. 항상 잘하고 계시니까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한번 다시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도라님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맨날 같이 하는 거 있죠. 아, 영어 너무 힘든데. 이번에 한번 맞춰봅시다. 네. 하나, 둘, 셋. Have a sweet mindy talks.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